세계의 군수산업의 지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지정학적 변화에 힘입어 전통적인 군수 강호들의 실적이 저조한 한편 한국이나 터키와 같은 신흥국이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올해 9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악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안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무기 산업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무기 수출의 대부분은 5개 국가가 주도해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하지만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면서 지형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도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군사 장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제한적인 러시아는 군사무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이라는 뜻밖의 동맹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를 위해 나선 유일한 국가는 이란으로 샤헤드 가미카제 드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제안은 드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러시아 이스칸다르와 유사한 탄도 미사일, 자주곡사포, 그리고 다연장 로켓 시스템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거의 1년 동안 러시아에 포탄과 로켓을 공급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제 제재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북한과 이란은 푸틴에게 아부하는 데서 위안을 찾는 듯합니다. 러시아는 악의 축이 아니라 낙오자들의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의 무기 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무기 수출은 급증했습니다. 인상적인 성장률로 한국은 군비를 확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7년까지 최고의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폴란드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톰 월드위는 한국의 무기 사업 호황의 비결로 비용 대비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무기와 신속한 배송을 꼽았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미국과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포지셔닝은 잠재적으로 캐나다와 잠수함 함대를 교체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무기 사업에서 한국만이 신흥 강국은 아닙니다. 터키도 2002년 AK당이 집권한 이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제재로 인해 무기 생산에서 자립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터키의 방위 산업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터키의 무기 수출은 급증했습니다. 파키스탄에 현대화된 잠수함을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후 터키의 드론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터키가 번창하는 동안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1%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글로벌 고립, 인도와 중국과 같은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 감소는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한때 러시아의 주요 구매국이었던 인도는 구매량을 줄였습니다. 자국의 군사적 필요를 우선시하고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의 무기 산업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 2018년부터 22년까지 무기 수출의 절반 이상이 인도에 대항 중이며 중국의 동맹국으로 간주하는 파키스탄에만 이루어졌습니다. SIPRI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주요 무기 수요의 거의 80%를 중국이 충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투기, 미사일, 호위함, 잠수함 등이 포함됩니다. 중국은 고객들의 인권 기록, 중국이 보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그리고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무기 산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군용 드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낮은 품질과 후속 지원 미비로 인해 고객들이 지쳐 터키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태국과의 잠수함 거래와 미얀마에 대한 무기 패키지를 제외하고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괴롭힘에 지쳐 중국 무기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기 수출국으로서 인도의 여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을 강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료적 문제와 품질 문제로 인해 진전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프로젝트가 반복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일부 장비는 인도 군에서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터키는 국가가 무기 산업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인 반면 인도는 경각심을 주는 사례입니다. 세계 정치와 무역의 변화 속에서 무기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가들이 이러한 복잡한 역학관계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동맹이 형성되고 경쟁이 심화되며 힘의 균형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